자,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조직론 15페이지, 우리 이제 전체 페이지로 하면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00번부터 하기로 했죠. 자, 스마트 전자정부 한번 몇 줄 쳐주시고, 스마트 전자정부는 우리 지능정보사회 또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CBM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됐습니다. 관련된 전자정부를 말합니다. 1번 개인 맞춤 통합 아주 좋죠.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다매체 활용, 공급자 중심, 1회 신청, 연관 민원 서비스. 자, 답은 3번이죠. 수요자 중심이라고 맞춤형이라고 써주시고 됐죠. 4번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원스톱이죠.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홀 오브 가버먼트 총체적 정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너무 쉽죠. 자, 101번 2017년 나왔는데 지능정보사회의 상징적인 얘기죠. 빅데이터 밑줄 짝. 자, 보통은 이제 3분의 1C라고 얘기합니다. 벨로시티 속도, 브라이어티, 다양성, 그리고 볼륨, 용량이죠. C는 컴플렉시티, 복잡성을 말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는 제가 서울시 무슨 버스? M버스 얘기 많이 했죠. 그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 그죠? 택시 승하차 기록 500만 건하고 전화통화 30억 통을 이게 말 그대로 빅데이터죠.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102번요. 빅데이터가 그래도 많이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정보화 전략위원회, 지금 이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데이터를 시나리오를 짰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MB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있던 정보화 전략위원회입니다. 2번 이번은 좀 기억해 주세요. 빅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 1월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3번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M버스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국가나 지방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반정형, 비정형, 그죠? 정형이겠죠. 데이터를 종류를 몇 개로 나눈다? 완전히 정형화된 데이터와 세미 정형화된 데이터와 전혀 정형화되지 않는 데이터로 나누고 있습니다. 2번, 4번 체크해 주시고요. 2번, 4번 지문은 앞으로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놀만 합니다. 2번하고 4번 기억 좀 해주시고 102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103번은 자, 우리 좀 사실 답은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104번 지식행정 밑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적 행정관리가 계층제 조직, 학습조직, 지식관리는 학습조직 기반. 2번 암묵지와 형식지, 지식의 원천으로서 암묵지는 업무 매뉴얼, 조직의 경험, 숙련된 기능이 있다. 3번 지식관리에서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화하여 조직의 지식을 정복시켜야 된다. 4번 빅데이터는 다양성, 속도, 크기. 빅데이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보호 됐죠? 정보보호니까 102번에 2번 지문 보시죠.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 암호, 비식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비식별화예요. 나를 식별할 수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좀 짜잘스럽게 나왔죠. 업무 매뉴얼은 암묵지입니까? 형식지입니까? 형식지죠. 형식지는 그냥 문서화라고 쓰세요. 또는 외부화. 그죠? 여러분의 경험을 문서화하고 외부화하면 형식지가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몸속에 체화된 노하우는 암묵지다, 형식지다?
암묵지라는 거죠. 답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105번 됐습니다. 전자정보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여기 작년에 좀 어려운 문제죠. 1번 자, 행정정보를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 밑줄. 전자정보법은 전자정보의 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서 기본계획 됐습니다.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적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 사실 국가정보원이 많이 가입하죠. 그죠?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요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하고 과기정통 장관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서로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을 그죠? 소속 장관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그죠?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106번 별표해 주시고요. 작년에 처음 나왔던 문제죠. 됐습니다. 기억은 정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응용 서비스, 데이터와 응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보기술, 보안, 구조적 연계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기억은 정보 시스템 간의 상호 운영성 밑줄, 중복 투자 방지 됐습니다. 답은 3번이죠. 정보기술 아키텍처입니다. 됐죠? 요 상호 운용성하고 중복 투자 방지 밑줄 좀 쳐주시고 2008년 우리 전자정보법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건데요. 우리나라 전자정보의 문제점이 각 시스템들이 별도로 논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됐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도입됐습니다. 이 아키텍처가 여러분 한글로 하면 뭡니까? 설계도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정보기술 기본계획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설계도라는 게 여러분 사실 계획이란 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구성하겠다는 기본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쭉 짜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 이제 그 기본 계획 하에서 기관들이 시스템을 설계하면 서로 이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겠죠. 자, 외웁시다. 상호 운용성 중복 투자 방지는 기본 아키텍처라는 거.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놀만한 가치는 좀 없고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뭐라고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기술에 관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됐죠? 107번 별표. 105번부터 107번은 꼭 봐야 됩니다. 작년에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 새롭게 나온 문제죠.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 초진흥,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 근본적 특성을 공유한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 생산 능력과 효율의 극대화. 느낌적인 느낌의 답은 2번 같죠? 됐습니다. 같으면 여러분 그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죠? 됐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여러분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린애들이 뭐예요? 그 잡는 괴물? 포켓몬? 자, 이거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하게 되면 VR을 여러분 쓰죠. 거기에 이제 VR에 쓰면 여러분 리얼월드에다가 뭐 이상한 뭐 물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3차원 입체 공간이죠. 그는 현실과 가상이 증강된 거기 때문에 무슨 시스템이 필요해요? 증강현실, 즉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라고 써보세요. AR이죠.
MR, 그죠? 됐습니다. VR, AR, MR 아시죠? Virtual Reality는 가상현실이고, AR은 Augmented Reality라서 증강현실이고, MR은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요. 3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 따로, 현실세계 따로였죠. 그래서 초연결성 됐습니다. 그리고 초지능, AI,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시죠. 정보조직 책입니다. 옳은 것은 감사원은 정조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정보조직법에는 부, 처, 청만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정보조직법에는 부, 처, 청만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부, 처, 청만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우리나라 정보조직에서 원으로 끝나는 거는 두 개밖에 없는데요. 감사원하고 국가정보원이 있죠. 그리고 또 빠진 게 위원회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감사원,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위원회들은 전부 다 정보조직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번 금융감독원은 정보조직법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죠? 금융감독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됐습니다.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 반관반민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이 조직은. 됐죠? 3번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징계. 됐습니다. 틀렸죠?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밑에 있죠? 인사혁신처 밑에 있다는 거. 됐습니다. 4번 특허청은 우리 책임운영기관이죠? 중앙이라고 써보세요. 중앙책임운영기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중앙책임운영기관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체가 책임운영기관인 게 되고 특허청이 유일합니다.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을 만든 것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이고 나중에 배웁시다. 109번 소속기관. 자, 소속기관 빼내서요. 부속기관 더하기 특별지방이라고 써보세요. 특별지방행정이라고 써보세요. 소속기관은 무슨 기관? 정부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합친 표현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일단은 기억은 무조건 X죠. 왜요? 중앙행정기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죠. 소속기관이 아니고 이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됐습니다. 특허청도 아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르겠지만 문화재청도 부, 처, 청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죠. 몰라도 확실하게 이런 문제가 잘 만든 문제죠. 몰라도 확실하게 다른 것을 빼면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자, 됐습니다. 110번은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이상하게 최근에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옛날에 나왔다가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정보조직법상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처는 전부 다 어디 소속이라 그랬어요? 국무총리 소속이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4처 됐죠? 국가보훈처하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는 전부 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처는 선생님 대통령 소속인데요. 그럼 말이가 방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대통령 경호처니까 당연히 대통령에 소속돼 있겠죠. 그죠? 자, 2번도 맞죠? 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나라에, 그쵸. 우리나라에 원 두 개, 뭐, 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입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 맞죠? 특허청은 산통자입니다.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죠.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놀랬던 게 작년 이거죠. 112번. 옛날에 이런 거 잘 안 최근에 이런 거 잘 안 나왔는데 요즘에 좀 나오더라고요. 됐습니다. 옳은 것만으로 보기로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여러분 산통자가 아니라 기재예요. 돈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니언은 맞죠? 행안 밑에 경찰하고 무슨 청이 또 있어요? 소방청이 있죠.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허청이 아니라 자, 아까 했죠. 특허청은 산통자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고 환경부가 산림청이다. 틀렸죠. 미염은 맞죠. 기획재정부가 조달청이 됐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맞죠. 됐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는 내기에 참 좋죠. 오답 시비도 전혀 없고 여러분한테 조금은 암기 부담을 요구하죠. 그죠? 저는 112번 정도까지는 놓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 처, 청 정도는 국업시험에도 물어봐줘도 될 정도죠. 근데 좀 앞에 문제는 좀 제가 좀 태클을 걸자면 솔직히 여러분 각 부처의 소속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일이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 조금 장점이긴 하죠. 자, 113번 문제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위원회, 금융위원회. 답은 2번이죠. 이런 문제도 상당히 그죠? 직관적으로 내기 좋죠. 자, 국민권익위원회는요 인사청문을 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죠. 원자력위원회 안하고 금융위원회는 한다. 이 중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몇 개? 또 속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죠. 앞에 봤잖아요. 위원회하고 원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114번 2016 이후 이제 드디어 그죠? 좀 너무 늦게 나왔죠. 왜냐하면 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고 그 해 7월 달에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세상에 18년도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한 문제도 안 나오다가 2019년에 드디어 나왔죠. 자, 옳지 않은 것.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죠? 중소벤처기업부 만든 거 아시죠? 네. 2번 행안 소방 맞죠? 국가보건처는 장관급 맞죠? 요 문제도 좀 좋은 듯 나쁩니다. 4번이죠. 4번 해설 보시면 작년 8월에 솔직히 이것까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죠? 2018년 6월달에 물관리 기능이 그죠? 환경부로 옮기면서 수자원공사의 관리부처가 그죠? 국토교통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이관했다는 거고 국토교통부가 틀렸죠? 한 번 나왔는데 너무 깊게 쑥 나와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1, 2, 3번 고른 사람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죠. 너무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죠? 됐습니다.